다음 나로 갑시다. 폐가의 부처인데 길 가다 보니 1년, 이걸 가지고는 2년, 장독대 옆에 3년입니다. 1년, 2년, 3년으로 한번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폐가의 부처 1년, 2년, 3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부터 좀 보면요. 네, 먼저 말로 좀 하면 1년에서 길을 가다 보니 얼른 숨는다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자, 1년 부분에서는 폐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소주제 미리 써놓으세요. 1년의 소주제는 폐가의 모습, 요 옆에 공간도 있죠. 폐가의 모습 묘사, 아니면 위에도 써도 되고요. 폐가의 모습 묘사, 외딴집으로 나와 있죠. 자, 외딴집이 폐가인데 폐가의 외딴집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 2년에서는 뭡니까? 폐가가 된 이유를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가면 요 위에 있죠. 2년에서 폐가가 된 모습 요 위에다 써도 되고요. 옆에다 써도 되고 폐가가 된 이유 추측. 시적화자가 추측한 거예요. 그건요. 추측한 겁니다. 이용하게 낡은 집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용하게 낡은 집이라고 하는 시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음에 3년. 폐가를 보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죠. 폐가를 보는 화자의 정서. 쓰르라리만 쓰게 울고 있다. 안타까움과 슬픔이겠죠. 자, 다시 한번 폐가를 관찰했어요. 이 시의 흐름, 폐가를 관찰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폐가가 됐을까? 짐작을 했고요. 부정적 농촌의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농촌 파괴, 공동체 파괴거든요. 그 6강의 테마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서, 슬퍼, 안타까워. 이 얘기예요. 네, 생각보다 자주 접하지 않는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겟팅을 한 거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1년부터. 네, 소주제를 그렇게 좀 정리했다면, 길을 가다 보니 외딴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자, 외딴집 한 채 세모치고요. 폐가의 부처라고 하는 그 작품 제목이 있었으니까 폐가의 부처는 그 외딴집이 바로 세모 폐가에 해당입니다. 1번 폐가, 2번 관찰의 대상. 시적화자는 여기 관찰하고 있어요. 1년에서는요. 네, 적극적으로 어떤 그 정서를 표출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식의 네, 폐가의 부처. 그렇죠? 네, 폐가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써놓으세요. 네, 농촌 공동체의 해체를 암시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한다고? 네,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이 시는 되게 쉽습니다. 수능에서의 시는요, 하나가 빡세게 해석을 해야 될 시라면 하나의 시는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시를 줘요. 이 6강의 구성은 가의 시는 좀 빡세게 해석을 해줘야 되지만 나의 시는 좀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1년 부분에서 바로 외딴집 먼저 체크 들어갈게요. 자, 외딴집. 네, 방금 얘기했죠. 세모 쳐서 첫 번째보다 네, 폐가에 해당이 되고요. 제품 제목과 관련된 폐가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이건 시적화자가 여기서 지금 관찰만 하고 있어요. 관찰의 대상이에요. 근데 왜 관찰했을까? 이 폐가 된 사람과 인척관계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 뒤에 얘기 드는 거 보니까. 자, 외딴집 전체가 비어있다. 무슨 이 집의 연척이라도 되는 양. 그래서 연척. 예, 결혼관계에서 혈연관계였죠. 그래서 연척. 네, 요건 그냥 물결 밑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네, 화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 폐가와 이 화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또 관찰의 계기가 되는 거죠. 관찰의 계기 또는 동기, 시작 동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척이 돼서 연척이 되는 양 앞바퀴를 한 바퀴 둘러보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관찰의 계기. 지금 디귿 부분은 거기 디귿 부분은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구렁난 지붕에는 풀버섯이 같이 자라고. 그래서 네, 구렁난 지붕에는 구멍이 난 겁니다. 네, 구멍이 난 건데 그것이 아니라 움푹하게 패인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풀버섯이 자라고, 풀버섯? 뭔데 굵은색이었지? 네, 바로 3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3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죠. 풀버섯. 어디 있지? 네, 쭉쭉 해서 어디 있나요?
지붕 부분이죠. 네, 지붕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네. 자, 풀버섯이 같이 자라고 썩은 새 추녀 끝엔 박쥐도 와서 달릴 듯 하다 해서 풀버섯, 세모, 박쥐, 세모 칩시다. 풀버섯과 박쥐는요, 이게 폐가가 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풀버섯, 세모, 사람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네, 박쥐라고 해서 이거는, 네, 폐가의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죠. 인적이 없어요. 폐가의 분위기와 관련된 소재들이다. 먼지 낀 툇마루엔 진흙 자국만 인이 찍혔는데 라고 해서 진흙 자국인가요? 네, 진흙 자국. 네, 비유적으로 지금 풀버섯 박쥐 비유적으로 하는데 진흙 자국. 오케이, 그것도 밑줄. 네, 그것도 밑줄 칩시다. 진흙 자국도 폐가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네요. 해서 진흙 자국. 네, 요것도 네, 밑줄 일단 칩시다. 긍정 부정은 좀 나중에 하고. 예, 도장처럼 찍혀 있는데 인 찍혔는데 떨어진 문짝, 찢어진 벽지 틈에서 떨어진 문짝 세모, 찢어진 벽지 세모 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문짝, 떨어진 문짝, 찢어진 벽지. 자, 전반적으로 폐가의 의신연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죠. 폐가의 분위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객관적 관찰을 하고 있죠. 폐가의 분위기, 퀴퀴한 냄새가 훅. 자, 퀴퀴한 냄새까지인가요? 퀴퀴한 냄새, 요것도 세모 칩시다. 그래서 풀버섯 1번, 2번, 3번, 4번, 5번은요. 네, 시각적인 묘사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여기는 시각적인, 폐가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부분. 그 다음에 냄새는 후각적인 묘사죠. 6번으로 나올까요? 요거는, 네, 후각적인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후각적인 묘사. 그래서 감각적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물이 깃긴 퍼런 바가지 샘에 무당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해서 바가지인가요? 바가지 샘에서 네, 바가지 세모 치고 7번. 그 다음에 네, 무당개구리 깨골. 자, 무당개구리 세모 치고 8번이죠. 자, 냄새는 후각인데 얘는 다시 네, 시각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과 3년 관계를 본 선정 후경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작품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쓴 이게 다예요. 관찰을 하고 있어요. 관찰을 하는데 뭡니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시각적이든 후각적이든 묘사를 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비유법밖에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왜 관찰했다? 친인척 관계인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가에 붙여 1년은 관찰을 했고 감각적 묘사한 거를 좀 자세히 훑어봤다. 다음 2연 들어갑시다. 자, 2연은 네, 소주제 미리 좀 써볼까요? 여기는 그 관찰한 거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네, 이거는 폐가가 된 이 내력을 네, 폐가가 된 이유라든가 내력이라고 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내력을 시적 화자가 추측하고 있어요. 추측하고 있다. 오케이. 추측하고 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아마 문제 좀 네, 파생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이걸 가지고는 자, 이걸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해서 이걸 세모 칩시다. 농사의 결과겠죠. 농사의 결과물을 가지고는 자, 농사의 결과물을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 마른 강변에 된소 냅디듯 앞만 바시대도 필경 먹고 살 도리가 없어. 해서 옆으로 할까? 밑으로 할게요. 네. 사행 쭉 내려가는데 먹고 살 도리가 없어요. 먹고 살 도리가 없어. 네. 밑줄 쭉 칩니다. 별표 치고요. 네. 이것도 역시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부정적 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고 살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 농촌의 가난이죠. 농촌의 경제적 가난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농촌의 경제적 가난의 원인은 뭐였냐?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암시하고 있고 시는 그걸 비판하고 싶은 거죠. 사회의 구조적 모순 암시. 다시 한번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암시하고 있다. 뿅. 암시. 네, 이렇게 해볼까요? 암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별동지기 천수답과 고라실 턴론이면 일일이 그것까지 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답이라고 물을 가둬서 농사를 짓는 네, 답이죠. 답에다가 네모칸 쳐서 요거 논이에요. 논. 물을 가둬서 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고라실 턴논이며 논이에요. 논뱀이 밭다랑이 다 버려줄 테. 자, 이 논이라고 하는 요 답도 있고 그 다음에 턴논도 있고 그 다음에 밭다랑이죠. 그래서 답 예, 논이고요. 그 다음에 턴논 네, 네모칸 치세요. 천수답, 턴논 그 다음에 논뱀이 밭다랑이 다 버려준 채에서 논뱀이 밭다랑이죠. 그래서 논과 밭을 한꺼번에입니다. 그래서 예, 좀 논뱀이 네, 밭다랑인가요? 네, 밭다랑이. 오케이, 밭다랑이로 해야죠. 밭다랑이 요걸 한꺼번에 묶읍시다. 이것은 뭡니까? 논 플러스 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논과 밭을 같이 인접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번호 매길 수 있어요. 1번, 2번, 3번에서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지금 버리고 떠나는 거거든. 이거 추측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건데 이 삶의 터전을 어떻게 했다고? 다 버려둔 채. 진짜 세모 치고 싶은 건 이거죠. 버려둔 채라고 해서 앞에 거 저걸 이해시켰으니까 버려둔 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삶의 터전을 네, 버리고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농촌이. 왜?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농촌이 계속해서 가난한 거예요. 쌀값 후려치고 가장 소중한 건데. 자, 지게품을 팔고 막벌리 하더라도 도회지라야 한다고 점점점 해서 네, 도회지 네, 세모칸 칠까요? 아, 여기서 작가의식 나타나요. 도시, 화려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회지라고 하면 화려한 도시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화려한 도시 거리는 네, 뭡니까? 네, 화자가 네,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에요. 비판적 인식의 공간이에요. 아, 앞부분이랑 좀 다르구나. 여기에서는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향하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대상인데 여기서 대상은 공간적으로 나왔고 도회지예요. 오쟁이 톡톡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깨고. 자, 오쟁이 밑에 보세요. 네. 곡식을 푸는 작은 그릇을 딱 빡빡 긁어서 아침을 지었을 거고, 가난함이에요. 경제적 가난이에요. 가다가 차에서 먹을 보리개떡. 자, 보리개떡 밑줄 칠까요? 자, 보리개떡은요. 네, 보리개떡은 네, 서민적인 소재이기도 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네, 가난의 상징물로 쓰여 있어요. 가난의 상징물. 나도 과거에는 도시락을 좀 싸고 다녔던 세대였는데 그때 맨날 김치도 없어서 그냥 예, 도시락도 싸가지 못할 때가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도 그랬고. 그래서 가난의 상징물로 좀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번 떠난 뒤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게품을 팔고 도회지에 가는 그 모습이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예, 서민적인 소식이지만 이게 가난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소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소식이 없고라고 하는 부분 역시 또 세모칩니다. 예, 마무리해야죠. 네, 소식이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네, 아예 고향 터전을 떠나가는 겁니다. 고향 또는 네, 터전을 떠났고요. 거기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네, 상실감이죠. 상실감과 공동체 해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향이나 터전을 떠났다는 것은 공동체가 해체됐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해체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내력을 시적 화자가 추측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라 추측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판적 인식이 다 나왔다. 다음 3년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했으면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또 3년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네요. 자, 3년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장독대 옆에 자,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꽃에서 맨드라미 봉숭아꽃인가요? 소박한 자연물인 것 같습니다. 맨드라미 봉숭아꽃 서민들이 주변에서 흔히 봤었던 옛날 농촌 공동체, 고향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꽃인데 이 복숭아꽃은 네, 일상적인 흔한 대상이라고 할까요? 흔한 대상은 좀 그렇고 흔한 대상물 이렇게 간단히 써볼게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인데 이거를 지금 제시한 거는 저 의도가 아니라 폐가의 어떤 황량함이죠. 폐가의 황량함을 간접적으로 부각시켜주는, 간접적으로 강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소재들이죠. 봉숭아꽃도 피었네. 돌각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 포로 날아들어 심심파적으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양. 자, 참새 동그라미 별표 2개 때립시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그냥 고향을 떠나간 그 대상들일까?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폐가 주인의 이야기를 후일담을 말해주는 양, 제재거리고 말고 간다 해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양이니까 의인화 대상이네요. 이 집의 주인이 떠나간 그 후일담을 얘기해 주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의인화 대상이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는 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줄 바꿀게요. 돌아오고 싶은 그 누구일 거예요. 여기 구성원들일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누구일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폐가 주인으로 할게요. 폐가의 주인을 상징하는 거겠죠. 여기 떠나간 주인의 후일담을 누가 전해줄까요? 보통 본인이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폐가의 주인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것만 쓰기에 좀 밋밋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죠.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게 이건데 근데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지. 제 혼자 제재거리다 말고 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 혼자 제재거리다 말고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모치고요. 그냥 말하듯이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고향 또는 공동체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돌아오지 못함. 찌는 말복철 저녁 새때 귀창 터지거라 라고 해서 말복 시간적 배경이죠. 저녁 사이 때 귀창 터지거라 쓰르라리만 청각적인 이미지죠. 시간적 배경 귀창 터지거라 청각적 배경 쓰르라리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그 미음 부분에서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쓰르라미부터 그 부분이 쓰르라미만 그래서 별표 2개 때립시다.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요 부분인가요? 여기가 언어 유희가 사용이 되고 있죠. 언어 유희 뭡니까? 발음의 유사성을 사용했어요. 발음의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발음에 더 땡길 수 있나? 자, 발음의 유사성. 예요. 별표 쳐놓고 표현법 요거 좀 놓칠 수 있어요. 발음의 유사성. 쓰르라리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에서 울고 있더라. 정서 나오고 있네요. 자, 울고 있더라 하는 부분에서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했나요? 정서에 대한 간접 제시, 슬픔이겠죠.
고향을 떠난 슬픔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또는 고향을 떠난 비애, 슬픔 같은 말이죠. 쓰르람이 얘기하네. 쓰르람이 네모칸 그럼 별표 쳐야 되겠네요. 별표 치고 요게 언어 유희가 1번이고 2번이 뭐다? 감정이입이 쓰였네요. 감정이입. 울고 있는 것을 슬픔으로 본다면 감정이입의 소재가 쓰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화자의 심정은 뭘까요? 3년에서 나타나는 소주제라고 봐야 되는데 폐가를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이에요. 여기 따로 쓰지 않고 폐가를 보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는데 화자의 안타까움과 슬픔, 비애가 안타까움과 비애, 슬픔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끝났어요? 와. 요 6강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강의가 될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 여기가 좀 의심스러워요. 김관식까지는 모르겠고, 공동체 관련된 작품은 올해 좀 조심해야 됩니다.